어려운 게 뭐냐면 중소형주는요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불꽃내리가 터지고 나면요 폭락이에요. 금리가 왜 중요하냐? 돈의 가격이 금리입니다. 처음에 종목을 고를 때 내가 아는 종목을 고르셔라. 고모님 그 포트폴리오에 보면 네. 이 관심 종목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몇 개 정도로 나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코스닥 쪽은 잘 안 봐요. 코스피 중심으로. 저는 코스피 중심으로 보고요. 코스피에서는 거의 아까 항공 얘기하셨고 철강 얘기하셨고 항공, 철강, 카지노 조선, 얘기하셨고. 자동차, 뭐 전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다 봐요. 다 보세요? 네, 다 보는데 보는 이유는 제가 모든 걸 다 투자하거나 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할 거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업종들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가격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긴 다 봅니다. 근데 아니 이제 그런 거 포트폴리오 말고 네. 아 이거는 정말 괜찮은 가격대가 오면 투자해봐야 되겠다. 좋은 상황이 되면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분류하신 섹터가 네.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그건 두 개요. 두 개.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말고 아 철강 빼고 네. 항공하고 네. 다음에 다른 게 하나 또 있긴 해요. 뭐예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에이, 에이, 그거를 알려주셔야지.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줘야 돼요. 다른 분이 다 사가지고 올라버리면 내가 못 사잖아요. 아니 그래도 잘 몰라요. 종목만 얘기 안 하시면 되지 뭐. 저 화장품 종류 보고 있어요. 아 화장품. 네. 그 화장품에서의 힌트는 그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인가요 결국? 중국 시장 열리느냐? 중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스크 벗으면 립스틱?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색조.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하시고 기운이 빠지신 모습을. 아니, 내가 지금 다 털었잖아요, 지금. 아니 종목 얘기 안 하셨으니까. 종목 얘기 안 해도 이 정도면 그쪽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텐베거의 그 어떤 종목 그 기준을 보면 네. 이게 중형주가 10배 오르는 거하고 소형주가 10배 오르는 거하고 대형주가 10배 오르는 건 틀리잖아요. 다르죠. 정말 힘들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기준들은 그 가운데에서 중형주에 속하나요? 소형주에 속하나요? 저는 일단요, 10배가 터지던 뭐가 어쨌든요, 저는 중형주나 소형주는 추천을 안 해요. 무조건 대형주 중심으로? 대형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거 아주 증시에 아주 유명한 차트, 전 차트쟁이는 아닌데 유명한 차트가 있죠. 그 어린 왕자 차트라고. 들어보셨죠? 어린 왕자? 네. 뭐예요? 그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 어린 왕자 차트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모르시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유명한 차트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모자처럼 생긴. 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보아뱀이 그 코끼리 잡아먹은 예, 예. 네, 그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모자처럼, 보아뱀이니까 네, 이렇게. 가 있다 모자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했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그냥 기잖아요. 네, 네. 중소형주는 대부분이 다 어린 왕자 차트가 나와요.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옆으로 그냥 그때부터 한 몇 년 기어야 돼요. 다 떨어져서. 중소형주는 다 그래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중소형주는요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올라갔다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옆으로 기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손대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저도 물론 개미고. 근데 대형주들은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안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완만한 게 좋죠. 네. 떨어질 때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거 확인하고 파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손절도 가능하고. 이 어린 왕자 차트 들어간 애들은 손절도 못해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게 그 보아뱀이 코끼리 잡아먹기를 기다려야 되는 언제인지 모르는. 네, 그렇죠. 네. 진짜 그 말씀이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아니 고점 그 오른 가격을 보면 많이 올랐는데 빠질 때도 하루아침에 빠져버리니까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저도 네. 사실은 주식 투자 경력이 한 30년 되니까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래서 네. 다 해보고 당할 것도 다 당해보고 제가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 다음 가지고 한 10배도 먹어보고 세럼 가지고 상패도 가보고 다음 세럼 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세럼이 더 좋았어요. 다 안 당해본 게 없어요. 뭐 다 해봤는데 제일 웃긴 거 몇 개 있어요. 이거 사람들 정말 배꼽 잡을 일들이 많은데 이거예요. 그때 저 연구원에 계속 있었으니까 우리 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사실은 아직도 가까운 관계인데 본부장님이 오늘날 부르더니 저희 실장 때예요. 야 시장 야 이게 좋은 정보인데 이게 좋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또 증권사에 계시던 분이거든. 네. 그래서 딱 해서 그 종목을 가서 딱 보고 한 예를 들면 10,000원 하는데 샀어요. 그거 같이 저도 살까요? 야, 나 살게. 같이 사. 같이 샀어요. 네. 이게 옆으로 계속 이제 어린 왕자를 했잖아요. 걔들은 안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죠. 안 움직이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가다가 어느 날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요즘하고는 다르게 상한가가 10%대일 때예요. 상한가가 10%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점 상한가. 네, 점상을 가요. 점상. 근데 점상이 한 번 오면 이게 5번, 10번 터져요. 옛날에 새로운 다음이 다 그랬어요. 그랬죠. 네, 점상으로 5번, 10번씩 터져요. 그러면 점상으로 다 올라갈 때까지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 하한가로 떨어져요. 네. 또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팔아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면 여기서 내가 계속 판다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딱 팔리는 순간이 제일 낮은 가격. 그때부터 다시 또 올라가. 네.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인데, 그거 저도 샀어요. 사가지고 사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날은, 이 상투거든. 이제 팔아야 되거든. 거래량 딱 터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본부에서 달려갔어요. 네. 달려가지고, 본부장 이거 팔아야 돼요. 오늘 지금 거래량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알았다. 저 사무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걸 다시 팔아야 되니까 어느 차에 팔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오고 비서가 전화가 오더니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못 팔고 회의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그 순간부터 하한가. 결국 좀 마이너스 보고 팔았어요. 손절했는데 그리고 다시 본부장한테 가서 여쭤봤죠. 그거 못 팔았어요. 이게 완전 손해요. 그랬더니 난 팔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약 오르는데. 어떻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나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나 팔고 회의 불렀지. 그런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중소형주는. 절대 중소형주 손대지 마세요. 맞아요. 사실 저도 거래하는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방송하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다가 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장이고 좀 늦게 오셨네요. 좀 주린들하고 이제 좀 뭔가 네. 좀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추기 위해서 네. 어려운 장일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거래 원칙이 대형주 네. 중심. 다행히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률이 아직은 한 54% 됩니다. 그걸 까셔야죠. 지금 제 거를 깔 게 아니라. 아니, 텐베거가 중요하죠. 이거 뭐 쪼절하게 50%. 아니, 50%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까셔야죠. 네, 우리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네. 사실 저는 이 경기민감주들, 이 조선주나 이 철강주가 막 이렇게 튈 때 네. 예전에 그 고모님이 말씀하셨던 게 자꾸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이제 버블이 꺼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예상은 한 2023년 정도로 보신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 징조 시그널 현상이 네. 경기 민감주의 화려한 폭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거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경기 민감주의 이러한 것들이 징조 아니야? 이게 땡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폭발을 한다는 거는 막 엄청나게 수요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네. 과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불꽃놀이 딱 터지고 끝나면 이게 불꽃놀이 하면 이게 불이 위에서 딱 터지잖아요. 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 한번 재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보시면 재가 떨어져요. 아, 낙하산처럼 떨어져요, 그게. 네. 네. 이 주식도 똑같아요. 불꽃 터지고 나면 뭐 남아요? 화약은 다 없어지고 재만 남아요. 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제 종목을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던 거는 제 종목은 아닌데 업종을 왜냐면 불꽃놀이가 경기 민감주가 불꽃놀이가 터지고 나면요 폭락이에요.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그랬냐면 태양광주 한동안 터졌죠.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OCI 주가는 제자리, 나머지 태양광주는 전부 다 회사 정리.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열광하고 있는 흠. 불꽃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법정 관리는 안 갔지만 산업은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한진행은 없어졌죠. 다음에 조선주, 삼성중공업 아직까지 감자하잖아요. 조선주 다 작살.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경기민감주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꺼지고 나면 푹 떨어져서 한참을 헤매야 돼요. 아니면 회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런 종목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주린이들은. 왜냐하면 나갈 타이밍을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불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불꽃놀이 한다는 건 화려하게 확 오르기도 하지만 꺼지는 것도 금세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못 놓치면 큰 손해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대형주를 말씀을 드렸던 게 대형주는 꺼져도 털고 나올 기회가 있어요. 네. 중소형주는 불꽃 터지면은 뭐 훨씬 더 많이 터지죠. 팔고 나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런 거고요. 경기 민감주의 불꽃놀이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터졌다는 거는 버블이 터졌다는 의미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버블이 터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가 완전히 주저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 회복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가 지금은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반등이 뭐냐면 전년 동기가 워낙 나빠서 플러스로 나오는 구간인 거거든요. 물론 플러스가 경기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는 이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고 올 2, 4분기 미국 경제 성장 뭐 10%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년 동기가 워낙 나빠서 좋게 나오는 게 있고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 나오면서 갑자기 초반에 좋게 나오는 거니까 요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블 터지는 거는요 금리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터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금리 잘 보세요. 제가 이 주린이 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사회자님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경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추천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오래 했다고 말씀드리고 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아는 게 많으니까 설명을 못 하긴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대답을 안 해드린 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번에 나가면 말씀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종목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설명하시는 걸로 빚을 갚으시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려주시면서 빚을 갚으셔야 돼요. 종목은 안 돼요. 네. 이게 금리 공부하세요. 금리. 네, 금리를. 하긴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잘 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금리를 잘 보는 분들. 네. 무조건 금리 공부가 기초예요. 왜냐하면 금리는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가를 공부하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뭐 여기 그 공부 많이 하시 요즘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 뭐 퍼가 뭔가요? 뭐 이런 거. 네. 그거 주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가 공부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금리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금리가 왜 중요하냐? 돈의 가격이 금리입니다.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채 시장 가서 돈을 빌리려면 금리 몇 프로 줘야 돼요? 달러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변을 주고 사채 시장을 간다는 건 돈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돈 아예 안 빌려서 가격 지불을 안 하고 돈이 조금 필요하면 은행 가서 좀 싼 이자 지불하고 이자가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돈의 가격의 반대가 주식 가격이잖아요. 두 개 동전의 양면이니까 거울이니까. 그래서 돈의 가격 공부를 잘 하시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큰 트렌드상의 마켓 타이밍을 정하는 거는 그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정할 수 있어요. 네. 그거 공부 열심히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고모님 말씀에서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얻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종목까지 꼭 집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종목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나중에 네. 이 데미지가 너무 심해 말씀 잘못 드렸다가는. 네.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린이 분들 물론 이제 개인 투자 고수분들은 빼고요. 새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뭐가 좋다 하면은 전부 거기 추격 매수하다가 다 물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수익률을 말씀드렸더니 흠을 가지고 있는 거냐 HM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투자의 원칙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남들이 좋다고 몰려 들어가는 곳은 안 간다거든요. 그건 늦은 거거든요. 이미 좋다고 한 곳은 안 가고 오히려 지금 안 좋아
라고 하는 곳에 안 쳐다보는 데 가야죠. 예, 가격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는가만 확인하고 네. 그곳을 들어가서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 원래 근데 그렇게 해야 어쨌든 돼요. 예,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대형주 네. 어떤 분은 뭐 정보가 있어서 정보 그런 거 없어요. 똑같죠, 뭐 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원칙을 지켰더니 다행히 지금까지는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2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55% 수익이 났어요. 아 이게 주린이가 아니시네. 그걸 아니, 벌써 근데 저는 아시면 투자는 계속 해왔으니까. 타고난 투자자시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보태드리면 저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저 코스닥 종목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코스닥은 안 봐요. 제가 안 보는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안 봐요. 맞습니다. 코스닥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엔터주, 게임주 좋은 거 알죠? 게임주 좋고 이게 뭐 게임주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근데 게임주는요. 예를 들면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떨어지니까. 게임을 해보고 막 해서 재미있어야 이게 재밌네? 야,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고 이 게임 대박 터지겠다는 걸 알잖아요. 해보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게임이 대박 터지면 주가 대박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옛날에 컴투스인가 하는 아, 컴투스. 있죠? 대박 쳤어요. 근데 대박 친 그 이 친구가 몇 살이냐? 23세예요. 아니까. 자기는 게임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 몰라. 지금 어떻게 가서 그거를 해요? 그래서 첫째, 자기가 모르는 주식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있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옛날에 그 우리 IT 버블 왔을 때는 그때는 젊었으니까 새로운 다음을 했죠. 그렇죠. 아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한단 말이죠. 안 하고 자기가 아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아는 종목을 해야 주가가 급락을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 종목이 여기 왜 실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시장에서의 수급에 따른 그 등락이지 회사가 이게 망하는 회사도 아니고 실적이 앞으로 한 몇 년은 좋아지겠네? 그럼 떨어지면요 오히려 더 사게 돼요. 아니까. 네. 모르는 종목인데 주가 급락하죠? 그러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매매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는 종목을 하셔라.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주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수익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옆에 누구는 뭐 100% 벌었네, 200% 벌었네. 정말. 그거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요. 다 내 팔자예요. 맞아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이게 뭐 10배짜리 터지는 거 돈이 따라와야지 터지지. 안 따라오면 절대 안 터집니다. 저 10배짜리 터지는 거, 50배짜리 터지는 거 많이 샀다가 그 전에 다 팔아서 한 번도 못 터져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중간에 계속 올라가면 더 오르겠지 기대감으로 가는데 그럼요. 분명히 팔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급락들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빠지는구나 생각하고 끝났고 나고 정리하는. 던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 비트코인도 있었다고. 아,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네, 저 못 제가 들었어요. 한참 전에 한 2천만 원어치 샀었어요. 아, 근데 오늘 보니까 1,0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손절해야 되나? 그러고 손절을 하는데 파는 방법을 모르겠어. 왜냐면 살 때 사는 방법을 들었거든. 네. 그리고 한 1년 지났으니까 파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팔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3천만 원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파는 거냐? 즉 3천만 원, 1,000만 원 남기고 팔았어요, 그거를.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요. 저희 방송국 삽니다, 제가. 아유, 좀 제가 팔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 꾸지하게 많이 지나갑니다. 이게 한 맞아요. 100개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주린이 분들이 자기가 어쩌면 들고 있는 게 정말 황금 같은 주식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네. 근데 지금 이게 안 움직이는 이 과정 속에서 옆에서 툭툭 튀어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걸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죠. 아, 저거 따라가야 되나? 네. 막 이런 못 거. 견딥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 HTS를 켜면은 저도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한 2003년, 4년 뭐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몇 사이클은 경험하셨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초보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HTS를 키잖아요. 그럼 내 종목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HTS에서 딸랑딸랑 알람 소리하고 함께 상한가 종목들이 팍팍 튀어나와요. 터지죠. 그리고 막 거래량 급증 종목 해가지고 막
신호들이 올라오면은 따라가고 싶고. 아, 이거 팔고 저거 가야 되나? 이거 하다가 많이 피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종목을 고를 때 내가 아는 종목을 고르셔라. 네, 그다음에 맞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사실은 항공하고 여행 쪽을 지금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두 가지 털었잖아요. 그 네. 두 가지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업종이에요. 제가 이제 여윳돈이 조금 아직 있어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뭐 생활비나 좀 벌어볼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길게 장투 들어갈 생각 없고 이거는. 그런 거를 보고 메인은 있는데. 철강주네요, 그러면. 아, 메인은 지금 다 거기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사실은 뭐 오늘 하루 무지하게 빠졌어요. 오늘 잠 못 잡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전 전에부터 사가지고 이익을 이만큼 싸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도 이게 아직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놔야 사람이 마음 편하잖아요. 떨어져도 그렇죠. 문제 없으니까 마음 편한데 그 두 가지 하여튼 업종, 여행 업종하고 다음에 화장품 업종. 이 두 가지 업종을 제가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지금 아직 안 샀는데 이게 지금 얼마를 제가 보고 있는 중이냐면은요. 지금 한 달 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기 전에 충분히 지켜보면서 그 흐름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아신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그냥 바로 다음날 매수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 달 지금 넘게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온갖 뉴스란 뉴스는 전부 다 서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나오는 숫자 지표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회사 내부 정보도 들을 수 있는 만큼 듣습니다. 그럼 하여튼 제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소스가 아마 이 대부분 주린이 분들보다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경제연구원에 3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트워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스를 다 동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다 싶을 때 어느 한 종목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주가 흐름을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이제 왔다 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바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남의 말만 듣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의 말을 듣고 들어간 종목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그 얘기해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거 물어봐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얘기해 준 사람도 남의 말을 들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몰라 서로 왜 오르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종을 곧바로 가서 사지 마시고 저도 지금 한 달 넘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한 달 이상 더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그 종목이나 그 산업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매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언제 이제 들어가야겠다 결정을 내리시나요? 그건 저것 따라 달라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 경우 수를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저가항공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가항공사를 제가 한 달 전에 샀으면 지금 뭐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일 수는 있는데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거죠. 왜냐면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다 줄줄이 적자 아니에요. 자본 네, 잡식이고. 그렇죠. 이제부터 감자에다가 뭐 증자 들어올 텐데 이 완전 망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 감자 증자 다 지나고 근데 예를 들면 저가항공은 올해 말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적자 지속되는 와중에 또다시 감자 증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봐가면서 자 이제 언제쯤 여행이 재개될 것 같으냐에 대한 나름의 추측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부터 위해서 이 정도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버틸 수 있겠다 하는. 근데 그때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하면 안 되고 다 올라와 버렸으면 다 반영했는데요. 그러니까 덜 반영됐다 싶은데 이제부터는 괜찮아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 뭐 그런 때 골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비트코인은 더 심한데 이게 굉장히 도박성이 있는 이 주식 투자는 도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투기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저 옛날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화투도 쳐보고 이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고스톱이다. 고스톱을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나중에 피곤해지면 야 그냥 한 장씩 까가지고 높은 숫자 나오면 그 먹기로 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고스톱을 치는 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 예.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한 장 까는 거는 정말 투기예요. 이거는. 운이죠.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운이라는 건 들어있지만 그 운이라고 하는 거를 비중을 최소화시키고 내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셔라.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결과 이제는 내가 승률이 51%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이해가 다 됐을 때.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자꾸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초조해져서 에이씨 그냥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또 이렇게 푹 폭락을 하면 근데 사고 나면 또 안 떨어져. 들어가길 잘했네 뭐 이런 거고 그렇게 되니까요.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하게 공부해서 들어가서 안전하게 뭐 30%면 30% 먹고 나올 수 있다.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기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주식시장이. 그렇죠. 투기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투 한 장 까기가 되는 건데 그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오늘 우리 한상환 고문님이 정말 오늘 많은 것을 이렇게 털어주셔서 이게 아직 못 샀는데 아직. 저기 사고 난 다음에 직후에 좀 바로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전화 드릴게요, 그냥. 네. 그럼 아니, 제가 뭐 나올 나오셔서- 필요도 없고, 네. 제가 전화 드리면 그냥 여기 라이브에 저 한상환이 샀답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신 현대경제연구원 한상환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